이제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파트로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이제 평촌이랑 수지 이제 투자하려고 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풀어드릴 예정이고, 네, 일단 평촌부터 가볼게요. 그럼 평촌 투자할 때 지금 분위기가 어떻냐라는 걸 먼저 볼 건데, 평촌 아파트 여러분 제일 궁금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라는 거를 궁금해하실 건데, 뭐 이게 제가 뭐 단지를 찍어드리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평촌에 있는 단지들 전반적으로 하락률을 다 가져가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하락률이 큰 단지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상위 순위에 어떤 단지들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현재 분위기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탑3로 나눠서 볼 거고, 제일 많이 빠진 단지는 오늘 저희가 보면서도 되게 많이 하락률이 크네라고 생각했던 이제 평북 쪽, 이제 평북하면 어딘지 위치가 이제 좀 더 그려지시죠. 평북 소형 10평대가 가장 많이 이제 빠진 그런 평형대였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가격대가 단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3억 중반에서 지금 매매 가격 기준으로 4억 중반 정도 가격이 차지하고 있고, 투자금으로 치자면 근데 전세가가 이제 아무래도 높은 시기 또 아니다 보니까 한 1억 중반에서 2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진짜 3억 중반 평촌에 그런 게 있다고? 싸긴 싸다. 근데 어떻게 투자하지? 라는 거 생각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전세 물량이 지금 소형 전세 물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싸게 사고 전세 세팅할 때도 세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3억 5천이라는 절대가에만 집중되면 안 돼요. 왜냐면 투자금은 그래도 전세가가 낮다 보면 1억 중반이 들어가 버릴 수 있잖아. 2억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 돈은 평촌에서 소형이 아니라 중형 이상을 사더라도 이 금액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평소 소형 10평대 아싸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중형 이상을 매수하더라도 투자금이 비슷하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좋고 수요층이 넓은 물건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평형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러면 투자 아예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것도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투자 전략은 일단 매매가가 싼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요. 네. 전세가가 이제 지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고 물량도 쌓여 있는 때다 보니까 전세가가 회복이 조금 되어 가는지를 체크하면서, 아직 매매가가 회복이 덜 되고 전세가가 올라와서 진짜 소액으로 얘가 이제 투자금이 좁혀지는 그 시기를 이제 시기를 골라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단지들도 많이 빠졌냐면 재건축 같이 이제 호재가 있던 단지들, 그래서 호재 때문에 상승장에 단기간에 급등했던 단지들을 상승장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많이 빠지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덕원에 있는 단지들, 목련 쪽 단지들도 마찬가지죠. 목련 쪽 이제 범계 역세권에 있는 그런 목련 쪽에서도 이제 이런 중형 대형 이상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소형 쪽이 범계 옆쪽에 있는데 이런 단지들이 이제 좀 그래도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한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인덕원 대우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이제 8억 초반 정도 지금 매매가 형성되어 있고, 목련 2단지가 제가 10평대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0평대가 특히나 가수요, 투자 수요가 많았던 단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4억 초반 정도까지 가격이 일단 빠져 있어요. 20평대가 6억 중반 정도 되어 있고, 이제 목련 2단지라고 얘기했을 때 위치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범계역 초역세권 있는 단지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상승장이나 이런 시기에 어쨌든 이 단지의 입지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 접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절대가 자체가 좀 더 접근하기가 10평대가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4억 초반에 사지 않았겠죠. 그분들 매수할 때 당시 얘가 뭐 7억 거의 가까이 갔던 그 가격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거보다 큰 평수 사기는 사실 투자로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10평대 4억 초반 정도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투자금 근데 인덕원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4억 초반에 전세가가 그래도 한 4억 정도, 4억 초중반 정도가 돼서 한 4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고, 목련 같은 단지들은 얘도 전세가율이 높기는 어렵죠. 그래서 10평대도 2억 중반, 20평대가 4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투자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어떤 걸 우리가 좀 유의해서 생각해야 되냐. 그러니까 워낙 이 단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투자 수요, 가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이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락장에 싼 시기에 싸진 거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이거를 갖고 있는 누군가 상승기에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사실 되게 힘들겠어요. 몇 억씩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직 이거를 뭐 사서 보유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싸게 사야 되는구나. 정말 돈을 내가 덜 들여야지 이거에 오래오래 붙들고 가도 나한테 무리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 얘기예요. 호재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잖아요. 호재라는 게. 그러면 그때도 이게 버틸 수 있는 가치인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호재 실현 안 돼도 사람들이 충분히 찾고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거나 하더라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단지를 골라냈는지를 묻는 거죠. 그 가치와 그다음에 가격은 결국에 내가 얼마나 싸게 샀지 플러스 빚내서 사면 안 돼요. 빚내서 사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못 지켜요. 그래서 그렇게 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돈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골라낼 수 있냐라는 거를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평촌에서 후순위 생활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 이게 뭐 야 엄청 뭐 물건이 안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평촌 학군지인 거 우리 다 알고 오늘 본 것처럼 특히나 뭐 비인마을 좋고 향촌마을 좋고 그 일대 목련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 그 블럭 빼고는 나머지 투자 못하냐?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서 평촌 안에서 생활권들 순위를 따지자면 좀 더 후순위, 오늘 저희 뭐 외곽순환도로나 이것 때문에 좀 더 단절도 있어요 했던 그런 무궁화 마을이나 이런 애들이 생활권들적으로는 후순위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생활권 안에서 조금 뒤에 있는 애들은 소형이 아니라 20평대, 30평대도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평남 쪽에서는 이제 무궁화나 그다음에 초원 같은 경우는 입지는 무궁화 쪽보다는 좋은데 얘는 오히려 10평대, 20평대 같은 경우가 이제 초원 쪽은 이제 빠져 있고, 그다음 평북 쪽은 평북 4호선 위쪽에서는 이제 관악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평촌 외곽 쪽, 뭐 호계 신축, 비산 신축 이런 데들까지 좀 넓게 평촌 전반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정말 핵 중심지가 아닌 곳들은 가격이 그래도 빠져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무궁화 20평대 뭐 4억 중반, 저희 아까 물건 봤는데 4억 중반도 있었고, 관악 같은 경우도 관악이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비산동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관악이. 그러다 보니 비산동 입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20평대 5억 중반, 30평대 6억 후반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얘는 상승장에 다 그래도 7억 넘게 가던 20평대도, 30평대도 그 이제 9억 가까이 가던 그런 애들인데 많이 빠져 있는 시기고, 호계 신축도 20평대 싼 이제 생활권에 따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싸다면 6억 중반 이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통 레벨 정도 된다면 7억 중반 정도로 일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금 이제 무궁화 같은 경우 20평대 2억 초중반, 뭐 관악도 마찬가지 2억 초반, 30평대도 3억, 호계 신축도 그러니까 이제 2억 초중반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때요? 평촌에서 진짜 제 위에 상위 순위로 많이 빠졌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돈들이 그래도 엇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소형은 한 2억 중반,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한 2억 정도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뭐를 골라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2억 이상 투자금이 예상되는 여기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2억 이상 돈을 쓴다라는 거는 이거 사고 단기간에 올라서 내가 빨리 팔 거야 이 마음 아니에요. 내가 작은 돈 아니에요. 사실 작은 돈 아니고 모으는 거 정말 힘든 돈 맞는데, 이 돈을 평촌이라는 곳, 그래도 서울급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 물건을 장기 보유해서 오래 가져가서 시세가 반영되는 걸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유해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이때는 금액대가 되게 엇비슷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평촌뿐만 아니라 위상이 비슷한 지역, 뭐 욕수지도 포함, 그다음에 이 정도는 서울 4급지 레벨이잖아요. 그럼 내가 서울에 앞마당에 있어. 그러면 서울 다 올랐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똑같이 내가 아는 모든 앞마당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단지로 비교해서 이제 골라내는 것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도시도 기초가 듣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거기 찍고 가서 거기만 살 거야. 그러면 여기 아웃에서 거냐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지역, 만약에 예를 들어 송파야, 아니 예를 들어 동대문이야. 거기 특강 하나 듣고서 나는 그냥 거기서 살 거야 하고 그냥 그때 그 투자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배워서 이번 기회에 더 다음 지역을 가더라도, 다른 지역 후보를 만들더라도 스스로 골라낼 수 있게 만들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평촌의 분위기는 어쨌든 금액으로는 이제 좀 적으면 1억 초중,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2억 정도의 돈은 가지고 투자를 이제 고민하는 시기구나.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평촌이 전세가가 엄청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고 물건이 소진돼서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얘는, 그러니까 투자금은 우리가 전세 트래킹하면서, 그러니까 평촌의 그 특징이 전세 회복이 되게 빠른 도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물건을 운용하다 보면 되게 신기하면서도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어떤 지역은 한번 입주장이 흔들리고 나면 전세가 다시 회복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 지역도 있어요. 근데 평촌의 입주장 특히 한번 흔들렸던 때가 이제 마남구 메가트리아 들어왔을 때인데, 생각보다 메가트리아 입주 끝나고 되게 단시간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평촌이 투자 기회가 되게 길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가 딱 그때 마남구의 메가트리아라는, 아까 저희 경남에서 프로지오 마남구에 들어온 단지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기존에 있던 거의 5,000세대급 대단지인데, 걔 들어왔을 때가 평촌의 짧았던 투자 기회였는데, 이전 과거에서 그때 이제 물건이 이제 대단지 입주가 있으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던 시기가 되게 찰나였는데, 막상 입주가 끝나고 나니까 전세가가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매가는 전세가보다 회복이 빠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매매랑 전세가 올라붙었던 시기가 평촌에 투자해서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은 지금 나 2억까지 없는데 내가 2억 들고 신축 투자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이 마음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제 전세 정리되는 거 계속 지켜보자라는 걸, 그 마음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탑3 가장 많이 빠졌던 단지들의 특징을 말씀드린 건데, 그럼 평촌 투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들, 첫 번째가요. 아까 몇 프로가 빠졌다고요? 40%? 그런 소형 아파트 근데 투자해도 될까요? 너무 작고 낡았고 이런 아파트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주시는데,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랐냐? 투자잖아요. 투자인데 얘가 안 올라서 사면 절대 안 되는 단지냐? 지금 현재 기준의 물건이에요. 네, 지금 현재 기준의 물건이고, 새별 한양 1단지가 중층 3억 7천짜리가 있죠. 금강마을 어디에 있을까요? 부천에 있네. 우리 일기 신도시 부천에 있는 금강마을도, 여기도 역 이제 가깝고 되게 대단지 좋은 단지인데 3억 2천이에요. 그러면 와, 부천 싸네요. 네, 어째서 5천이 더 싸네요. 전세가 봐야 되겠네요. 샛별 한양이 전세가 1억 8,500. 그다음에 금강마을이 전세가 1억 6천이에요. 투자가 얼마 들어요? 얼마 될까요? 네,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까지도 비슷하네, 투자금까지도 크게 많이 차이 안 나는 상황인데, 이 물건은 그러면 가치가 어떻지? 가격은 어떻지? 라는 걸 봐야죠. 예, 새별 한양 1단지에서 만약에 강남 간다, 그러면 그냥 도어 투 도어 기준으로 걸어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보자면 51분이에요. 네. 그리고 금강마을에서 강남까지 가자면 얘는 1시간 4분. 네. 일단은 접근성부터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가격이 3억 7천에 1억 8,500이니까 투자금 1억 8,500. 그다음에 얘는 3억 2천에 1억 6천이니까 투자금 1억 6천. 이게 2,500 덜 들잖아요. 2,500 아낄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가 싼지 비싼지는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갔지? 예, 보세요. 최고가가 얘 6억 800까지 갔었고 얘는 최고가가 4억 좀 못 미쳤다. 한 3억 9천5백까지 간 거. 그러면 샛별 한양 1단지는 지금 40%가 빠져 있는 거. 예. 그리고 얘 금강마을 같은 경우는 19%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상승장 보세요. 비교해서. 시작점에 가격이 엄청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눌려있던 시기 비슷한 가격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때는 또 항상 평촌이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죠.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런 소형 사는 거가 돈이 될까요? 지금 수익금이 얼마예요? 내가 만약에 이때 샀어. 여기 이 시기에 샀으면 거의 1억 한 중반에 샀겠네요. 1억 중반에 사서 지금 이때 6억까지 갔으면 10평대 물건 가지고 거의 4억 5천 가까운 수익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소형이어서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럼 그게 진짜 지금 싼 거야 비싼 거야? 그다음에 걔가 어디까지 갔어? 그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출발은 가치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거 가치가 좋은 거 맞아? 네. 그걸 따져보고 실제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투자라는 게 세팅이기 때문에 전세가 잘 나가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1억 8천5백의 투자금을 가지고 얘가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비교해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소형도 평촌 소형 이 정도 위력 가지고 있는 소형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다. 근데 돈이 아직은 전세가가 이제 낮아서 돈이 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더 좋은 거를 없는 거를 비교하고 선택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구축 아파트 이제 투자해도 되는지 이거는 아마 평촌 수리 공부하시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신축 보면 좋잖아요. 신축 보면 그냥 기본부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구축은 왠지 약간 집을 볼 때도 신나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여기 지금 짠. 여기가 이 블럭 안에가 지금 평촌 신도시 블럭이거든요. 그리고 호갱노노에서 제가 연식으로 분해지도를 가져온 거고 파란색이어야지 10년 내에 신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4호선 라인에 파란색 신축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뭔지 아시겠죠? 얘 여기 있는 신축 파란 거. 여기. 네,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 대장단지 여기 있네. 이거는 알아보실 것 같은데 근데 얘 말고 우리가 오늘 봤을 때 평촌 신도시 안에 신축은 없었는데 이 라인 따라서 있는 오피스텔들이에요. 오피스텔들이 여기 세대수가 많은 오피스텔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여기 있는 지금 파란색을 차지하는 애들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 얘네들 빼고서는 센트럴시티 빼고는 평촌 안에는 신축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긴마을 홈타운이 그 정도면 되게 젊은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게 결국 이 고민이거든요. 구축은 전세가가 안 오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건데 네, 여기 있는 단지 지금 어떤 단지냐면 짠. 제가 빨간색은 여기 평촌 관악타운 단지의 시세를 가져온 거고 파란색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대우라는 단지의 시세를 가져온 거예요. 네. 근데 두 개 연식 비슷해요. 92년, 93년식 평형도 비슷한 것 같고 왔고 세대도 오산 대우도 그래도 대단지예요. 관악타운 대단지고 근데 연식도 비슷한 애가 근데 가격을 보니까 얘도 오산 대우도 사실 오르긴 올랐죠. 근데 오르는 모양이 달라요. 관악타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하락장 지지부진하게 했었는데 그거 지나면서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랐죠. 근데 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얘가 올라가고 또 한참 있다가 거의 이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를 때 마지막에 이렇게 올랐죠. 네. 그러면 어쨌든 오산대우도 매매 오르긴 했지만 관악타운보다는 좀 덜 오르긴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세 안 오를 것 같은데 어떡해요 하는 그 전세 네. 이거 빨간색이 관악타운 파란색이 이제 방금 오산 대우라는 단지인데 전세 모양이 또 달라요. 얘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상향 관악타운은 근데 오산 대우는 또 전세마저도 그러니까 오르긴 올라서 장기적으로 얘도 우상향해서 그러니까 2배씩 오른 거 맞거든요. 10년 넘게 보니까. 근데 거의 큰 변화 없이 그 2배가 8천만 원에서 1억 6천 된 거. 11년 갖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어때요? 1억 7천5백이었다가 3억 5천이 돼서 대가가. 그래서 무슨 차이냐? 일단은 가치적인 차이도 있겠죠. 여기 관악타운은 강남까지 버스 노하면 54분. 그다음에 오산 대우는 더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까지 1시간 12분이 걸리고 정말 이것만 봐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도보를 일단 가. 오산 대우역에 1호선을 타고 금정역에 가서 4호선을 타고 사당에 가서 2호선 타야 돼요. 그 여행을 해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그다음에 가격도 이제 2012년 그때 관악타운 3억대였던 애가 지금 거의 8억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5억 9천까지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얘 오산 대우가 1억 7천5백 매매가였다가 지금 이제 3억 정도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 얘 2배. 1억 7천5백 상승한 거. 얘도 2배인데 이제 8천만 원 상승한 거. 그래서 얘는 그거예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구축 전세가 안 올라갈까 걱정. 그것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일단 상대적으로 똑같은 입지에서 신축보다 구축이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좋은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맞기 때문에 입지가 똑같은데 신축이고 구축이 있으면 신축이 전세가가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는 건 맞을 거고 지금처럼 이제 입지가 다른 그런 물건이다. 근데 평촌은 신도시 안에 있잖아요. 신도시 안에 있다는 거는 신도시 안에 미리 다 계획돼서 형성된 인프라를 다 쓸 수 있다는 거고 30년 됐잖아요. 30년 동안 인프라가 누적됐어요. 걔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세는 어쨌든 실사용 가치고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이제 만족도를 느낀다면 전세가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예. 근데 얘는 어때요? 신도시 아니고 그냥 일반 오산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 이제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이제 안 올라갈까 봐 걱정돼요라는 말씀 정말 정말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덜 올라가는 것뿐이지 구축도 안에 있는 지역 안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입주소들이 있다면 오른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저희가 구조 볼 때 평촌 복도식 많다고 얘기 주셨는데, 이런 평촌 복도식도 특히 막 방 2개라도 투자해도 되나요? 이왕이면 방 3개에 계단식에 투자라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땀 한 땀 다 올렸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디가 방 2개 복도식인지, 어디가 방 3개 계단식인지, 제가 방 2개 복도식도 있다 그래, 방 2개 계단식도 있다 그랬죠. 아까 향촌 볼 때 그런 거를 다 올려드렸고, 네, 올리면서 왜 이거를 따로 그려드린 거냐? 평촌 복도식이랑 수지 복도식은 다른 거예요. 네. 왜냐면 평촌에서 20평대 전용 5구, 수지에서 전용 5구 20평대. 평촌은 계단식 자체가 희소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수지는 계단식 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왜 생활권 정리할 때 구조를 따로 빼서 보여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구조를 하는지. 아까 평촌이랑 다른 모양으로 정리해드렸지, 거기는 그냥 계단식 너무 일반적이라 구조를 보여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평촌의 20평대는 복도식 구조가 그냥 그 지역 사람들 복동가, 20평대는 복도식이지, 20평대가 계단식이라고 와 이렇게 되는 거고, 수지의 20평대는 복도식 구조가 일단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볼 건데, 제가 아까 초원마을 가성비 있는 그런 평남의 지역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초원마을 대림이 빨간색, 그다음에 대원이 파란색이에요. 네. 어떤 게, 하나는 복도식, 하나는 계단식이거든요. 어떤 게 계단식일까요? 네, 파란색이 이제 계단식, 대원이 계단식이고 대림이 20평대가 복도식이에요. 네, 그리고 오른쪽 무궁화 지능 단지, 무궁화 마을 이제 위치 기억나시죠? 지능이 이제 외곽순환도로 제일 맞은편에 있는 단지였는데, 맞은편 태영 하나 있는 단지, 무궁화 마을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단지가 지능이고, 걔는 20평대가 방이 2개예요. 그리고 꼬롱은 20평대가 방이 3개예요. 3개짜리가 더 많이 갔죠, 비쌌죠. 네. 그래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그럼 방 2개 복도식이라고 해서 안 올랐냐? 방 2개짜리 올랐잖아요. 지능이라고 해서 안 올랐냐? 지능 20평대 그래도 6억 거의 중후반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안 오른 거 아니고, 초원 대림이라고 해서 복도식이라서 안 올랐냐? 얘 심지어 대원 못지않게 올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못한다, 구조가 이상하니까 방이 적어서, 이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약간 인식이 다르구나, 그리고 얘가 덜 오르는 것 뿐이지 안 오르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건 비슷한 입지잖아요. 사실 옆에 붙어있는 단지, 얘도 옆에 붙어있는 마주보는 단지인데, 구조랑 입지랑 결국에 상세하면서 비슷한 가격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범계역에 가까운 단지, 입지가 좋은 거죠. 근데 방이 2개야. 걔와 범계역과 좀 먼 단지, 근데 방이 3개야. 나중에 보면 2개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방 2개 안 돼요, 복도식이 안 돼요가 아니라 아예 따지고 보고 이제 올랐나 안 올랐나 체크해보자 라는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투자금이야. 비슷한 투자금이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방 2개도 있고 방 3개도 있어. 그럼 방 3개 골라야죠. 그러니까 수지 동부에 방 2개도 있고 방 3개도 있거든요. 구조가 A 타입, B 타입.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돈이야. 내가 투자금 똑같은 돈인데 방 2개짜리 물건도 있고 방 3개짜리 물건도 있어. 그럼 방 3개짜리 사야 돼요. 네. 네. 그리고 평촌 학군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배정받는 아파트, 그러니까 기인중, 평촌중, 번개중, 대한여중 이 정도 배정받는 아파트만 투자해야 될까요? 실제 이거는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지는 안 보려고요. 왜요? 무궁화 경남 안 보려고요. 왜요? 거기는 학원가만 가깝지 학군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투자인데 왜 무조건 걔는 그냥 바로 제외시킬 것인가?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네이버 부동산 물건만 봐도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보세요. 특징이 나와요. 일단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기 기인마을 현대홈타운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가격보다 여기 제가 빨간색 쳐진 데를 보세요.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의 물건의 설명을 사장님이 어떻게 올리셨냐? 지하주차장 엘베 연결동 기인초 기인중 학군. 네. 그리고 여기 위에 향촌현대, 평촌중 라인의 향촌현대 사장님은 또 어떻게 올렸냐? 평촌초, 평촌중, 평촌학원가 인근. 네. 물건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여기 맞은편 이제 저희 아까 경남은 학원만 가깝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경남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평촌 학원가 이용이 좋습니다. 학군이 빠져있죠. 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여기 얘네들은 그나마 학군, 여기 대우도 있네요. 샘대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써있네요. 대한여중. 네. 이렇게 일단은 내가 학군을 내세울 수 있는 지역은 어디 학교를 배정받는지를 이렇게 내어 부동산 평촌의 진짜 특징이에요. 평촌이 특히 많아요. 이걸 다 써놓고, 네, 그리고서는 그 외의 지역들 보세요. 그 외의 지역들. 일단 초원 7단지 부영. 제가 초원마을이 앞에는 좀 중형 이상 20평대, 30평대 있고 뒤에는 소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초원 7단지 옆 바로 앞에 소형 전철역 최단거리. 네. 이게 어떤 내용을 쓸까요? 누구 보라고 쓰는 내용이에요? 네, 집 보는 사람. 그러니까 수요층이 생각하는 거를 원하는 걸 적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학군 소유기 때문에 학군을 적어주지만, 학군에 해당하지 않는 수요를 가질 만한 곳은 네가 가진 다른 점을 써주는 거예요. 소형 누가 들어오지? 싱글, 신혼부부? 당연히 내가 출퇴근하는 거리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랑 거리, 최단거리 아파트 이렇게 나오고, 한가람 신라. 네, 보세요. 제가 아까 이 블럭 설명할 때 이 초록색 공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보는 거예요. 얘 뭐를 내세우셨지? 공원 조망. 네.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은하수 청구, 은하수 마을에 제가 맞은편 아까 소음 얘기할 때 이 단지에 있었는데 은하수 청구는 역, 초중고, 5분. 네, 근데 초중고 이름이 없는 거 왜 그럴까요? 일단 역, 초중고, 5분이고 백화점, 그다음에 공항버스 인근. 네. 그리고 여기 아래 지금 저희가 안 봤던 게 평촌 어바인버스트, 예, 신축. 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가까운 동. 네. 내세울 게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다는 게 물건 볼 때 가격 보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내가 가격 볼 때 이제 물건 설명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보다 보면 아, 사장님들이 아니면 사장님들이 이걸 쓰는 이유는 물어보니까 쓰는 거잖아요. 자꾸 물어보니까. 이 지역을, 이 단지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수요를 가지는구나를 얘만 잘 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평촌에서 뭐 선호학교 매장 받고 학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수요층에 따라서 선호 단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인 가구야. 내가 굳이 빈마을 현대옥장 살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혼부부 1인 가구다 그러면 역세권, 소형 이런 식으로 수요에 따른 그러니까 원하는 단지가 다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투자로 접근할 때 이렇게 평촌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만 살 거야. 빈마을 현대옥장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일단은 가치가 있는 단지가 맞나 그 단지가 그다음에 걔 지금 가격 싼 거 맞아? 그리고 그 물건 그럼 어떤 수요층이 있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더 투자자로서의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 선호받는 선호 학군지 배정받는 그런 이제 단지만 매수해야 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각자의 수요층이 다 있고 그리고 아까 평촌의 도시 모양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얘는 많은 생활권 진짜 대부분의 생활권에서 비슷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좋고 엄청 덜 좋은 단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진짜 저희가 아까 평촌 외곽 바깥쪽에 신축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평촌 아닌 곳 신축 투자해도 될까? 이것도 평촌 투자하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냥 호계동 신축, 비산동 신축, 평촌 아닌데 이거 투자해도 될까요? 네, 왼쪽 어때요? 일단 그냥 단지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 21년식 엄청 대단지, 3,850세대 대단지에다가 그러니까 앞에 이제 1, 2단지가 마주보고 있어서 특히 더 이쪽이 되게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진짜 요 택지만 되게 쾌적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어떤 단지냐? 동작구 구축 97년식 단지를 가져온 거고 짠. 왜 저는 얘만 물었는데 얘는 왜 왔어요? 얘가 얼마 될 줄 알고요. 얘 살 돈으로 다른 거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마지막 최종 선택이에요. 그러면 같이 강남까지 도어투도어 53분. 그다음에 얘 동작구에 얘가 어바이버스트고 호계동에 얘가 동작구에 그러니까 LIG 건영이라는 단지야 사실. 그 단지를 보여드린 건데 강남까지 40분. 여의도 15분. 네. 노량진이 왜 개발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땅덩어리가 진짜 좋은 땅덩어리인 거예요. 여의도 15분이에요. 여의도 15분. 그리고 이 단지에서 1호선, 7호선, 9호선을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도보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곳이고 그리고 호재도 있어요. 호재가 여기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노량진이 이제 대규모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동작 행정타운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천지개벽을 노량진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호계동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인동선 귀에 못이 박힐 이제 인동선 뭐 월판선 이런 애들 인동선이 이 인근에 들어오게 되는 게 얘로서 이제 호재. 네, 그러면 인동선이 뭐 강력한 노선은 아니잖아요. 아까 인동선 오히려 환승 노선이라 했죠. 얘 타고 인덕원역 가거나 해서 4개 역 다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는 사실 환승 노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어떻지? 어바이버스트가 지금 7억 3천에 전세 4억 3천 정도. 그다음에 동작구 LIG 건영이 84. 얘는 5구예요. 신축 20평대, 구축 30평대예요. 얘가 9억 5천에 전세 6억 5천. 투자금 어때요?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봐야 되겠죠. 어떤 게 더 많이 빠졌냐 봤더니 빠진 것도 똑같아요. 네. 얘 9억까지 갔던 애가 19억에 19% 정도 빠졌고 얘 11억 7천5백까지 갔던 애가 지금 19% 정도 빠져서 어쨌든 하락률은 되게 하락률까지도 똑같은 상황. 근데 전세가 상승은 신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집을 살 때 그냥 구축 대비해서 신축을 보면 진짜 좋잖아요. 사실 단지도 너무 잘 돼 있고 주차장도 지하에 바로 연결해서 갈 수 있고 너무 좋아서 그냥 신축 갖고 싶다라고 제 마음이 굳혀지는 거. 근데 신축이란 이유로 비싼 가격에 사면 그거 절대 안 되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지역 정하고 무조건 살 단지 찾아다니는 거. 네. 뭔 말이냐? 나 평촌 투자하고 싶어. 여기까지 괜찮은데 평촌 투자하고 싶어. 근데 구축은 싫어. 나 신축 사야지. 신축만 파는 거. 네. 그게 아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항상 투자의 마지막은 내가 얼마 들고 있지? 나 3억이야 만약에. 그러면 3억 투자금으로 어디를 살 수 있지? 그러면 그거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호계동 신축, 비산도 신축이 더 좋으면 사도 돼요. 네. 근데 적어도 신축이기 때문에 얘가 구축 뭐 투자하는 것보다 되게 돈 적게 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돈 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 한번 하지 않고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내 투자금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좋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평촌 안에 여기 평촌에 라인 안에 안 들어가 있어도 호계동 신축, 지산동 신축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비교를 꼭 반드시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지역과 선택은 필수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최종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3억은 지금 보세요. 서울도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평촌 투자할 때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하셨으면 하는지를 얘기를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수지로 건너갈 것이고 수지 아파트
수지 아파트 현재 많이 떨어진 게 어느 곳인지를 얘도 마찬가지 탑3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떨어진 데는 일단은 이제 수지 1지구 하면 위치 그릴 수 있으세요? 네, 1지구 수지구청역에서 가장 먼저 서울 인구 분산시킬 때 제일 먼저 입주시켰던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제 재건축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쪽이 수지 1지구 쪽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20평대들이 그래도 수지에서 지금 하락률이 큰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이 4억 중반에서 이제 5억 중반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투자금이 이제 1억 7천에서 한 2억 5천 사이 정도 들어가는 이제 구간이고 얘는 뭘 조심해야 되냐? 여기 있는 단지들이 이제 재정비 사업 이슈가 다 있는 단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일단 연식도 오래됐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어쨌든 추진 단계가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계속 안고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연식 때문에 수리 여부에 따라서 전세가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수하는 집이 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만약에 수리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수리를 안 하고 전세를 또 놓겠어. 그러면 원래 생각하던 전세가보다 이제 예상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수리 지금 해야 되는 분위기인가? 근데 만약 수리 안 하면 얼마가 될 수 있지? 수리하면 얼마가 될 수 있지? 그럼 이 수리의 정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여기 단지에 있는 사장님들이랑 얘기할 때 꼭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투자 전략은 일단 매매가는 싸요. 20평대. 그러니까 4억 중반. 이 정도면 진짜 싸다고 생각하고 근데 전세 물건이 이제 전세 물건 수 가격까지 조금은 상세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단지에 따른 편차가 있어요. 네. 수지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현이 있고 그 뒤로 뭐 보원이나 아니면 삼성 같은 아파트, 농부 같은 아파트들이 이제 옆으로 쫙 이제 펼쳐질 건데 보원 단지 정도만 하더라도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세를 내놓는 그러니까 구한다. 나 이사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9월달 이사가 안 돼요. 물건이 없어서. 그래서 10월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골라야 될 정도로 전세가 되게 많이 이제 없는 시기가 없는 단지이고 근데 그럼 수지에 있는 모든 단지가 다 그렇게 전세가 없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재건축이 수 있는 그런 단지, 조립공법만 얘기했던 그런 단지들을 아직은 전세 물건이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동천 쪽으로 가면 전세 물건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매매가가 싸지만 전세 물건이 단지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상세히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빠진 데가 동천 2지구, 이제 2지구 어딘지 위치 아시겠죠? 동천 1지구, 그러니까 동천지구는 동천역이랑 가까운 약간 구축,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의 연식, 2지구는 안쪽으로 동천 센트럴 자이, 이제 포레나, 그다음에 동천 파크자이 같은 이런 단지들이고 신축 3대평대인데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8억 후반에서 이제 10억 정도 사이고 투자금이 이제 3억 정도 들어가고 얘의 주의사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수지 안에서도 단지별로 좀 물건 정말 전세가 없는 데와 좀 쌓여있는 데가 있었고 동천은 그거보다 훨씬 더 소진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수지 1지구 대비해서 전세 물건이 적체되어 있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투자로 접근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세가를 높여서 많이 받겠다는 목표를 잡지 마셔야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전세가를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하나는 진짜 전세를 놔야 된다면 전세 세팅 기간을 길게 받아서 최대한 임차인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물건 매력도를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전세가 최고가, 매매가 최저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수적인 전세가 잡고 전 물건이 그 가격이어도 매력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전에 이제 20평, 30평대도 수지 안에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다양하죠. 20평대는 4억 중반부터 6억 중반까지 있고 30평대는 5억 중반부터 8억 중반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투자금은 20평대는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 그다음에 30평대는 1억 5천에서 3억 5천 사이 정도가 투자금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제가 아까 죽전 생활권에서 강조드렸던 게 이 얘기였어요. 죽전 안에서 마일별, 단지별 선호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선호도라는 거를 가서 입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에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에 올랐던 단지라는 거는 그 지역 안에 선호도가 후순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어디가 상승장에 더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더 빨리 오르고 이런 거를 내가 임자한 거에 플러스해서 더 알고 있으면 그래도 골라낼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호도라는 거를 알아놔야 좋은 데나 덜 좋은 데나 투자금이 엄청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돈 가지고 가장 좋은 걸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죽전은 조금 그래도 투자금 줄여서 선택하라라는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아까 지금 위에 수지만 가더라도 1억 중후반 가지고 수지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갈 때도 안에 겹치게 되면 축전만 있는 게 아니라 얘랑 또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억 중반 초과하게 되면 수지 1지구나 이렇게 수지 내 다른 단지들 그다음에 평촌에도 마찬가지. 평촌에도 어떤 물건이 어떤 가격이 돼서 투자금이 어떻게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죽전이나 생활권 안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쨌든 돈을 되게 줄여서 그 안에서 최대한 좋은 거 골라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지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신분당 건 아닌데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 드리는데 신분당이 2016년 1월에 입성을 했고 얘가 분당선이 약간 생각보다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히려 직선으로 강남권에 조금 갈 수 있는 이제 노선을 만든 거고 이걸로 여기 서북부 쪽에 워낙 택지가 만들어졌는데 단개발하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전에 이 생활권의 메인 교통수단은 광역버스였어요. 광역.
그거를 이렇게 신분당선으로 교통체증 해소시켜주자라는 걸로 만든 건데, 그리고 이기 신도시 이 밑에 광교 있잖아요. 광교 들어오면서 교통망 확충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실상 광교 더 아래가 호매실 연장된다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호매실 연장은 호매실 지구가 조성될 때 이미 교통 분담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 호매실 지구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호매실 지구 생긴 지 이미 거기도 이제 연식이 더해지고 있는데 마을 그냥 택지 조성할 때 교통 분담금을 받아서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게 지금 한 몇십 년 걸린 거죠. 그래서 교통 호재라는 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 이제 이기신도시 광교부터 그래도 호매실 쪽도 착공 거의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분당선 라인 아니면 안 오르냐? 신정 7단지 여기 신분당 라인 쪽에는 7단지 근데 7단지의 상록은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여기 신정마을에서 30평대 중에서 뭐 최우선의 선호순위는 아니에요. 그래도 얘 신분당선 라인이니까요 하고서 얘를 갖고 온 거고 그다음에 현인마을 2편에서 3차는 그래도 국정에서 좋아한대요. 그래서 얘네 둘이 비교해서 봤더니 예전엔 어때요? 예전에 과거에 파란색 죽전에 있는 단지가 높았죠. 심지어 많은 차이 날 때는 얘 막 4억 초중반일 때 얘 6억이었어요. 1억 5천씩도 차이 나던 사실 신전 7단지는 원래 얘 현인마을 입장에서 3차를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단지였는데 개통 언제 했죠? 2016년 개통을 하면서 이때 점차 가격차를 좁히다가 결국에는 신정 7단지가 조금 더 상승장에 뚫었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원래 신분당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죽전이 더 위상이 좋았고 더 비쌌어요. 근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입지가 교통량이 워낙 강력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건데 지금 얘 단지를 비교하자면 어때요? 수지가 약간 높거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죠. 이 단지를 비교하자 치면 그래서 신분당선 라인 아니어도 안 오르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투자해도 되고 오늘 이제 좀 전에 본 것처럼 대신에 죽전 생활권 쪽은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지 이때 4억 6천 죽전 4억 7천이거든요. 2017년에 수지 상승장에 10억 3천까지 갔고 죽전도 상승장에 9억 9천까지 갔어요. 그래서 5억 7천, 죽전 5억 2천, 그러니까 거의 5억 이상 둘 다 올라간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분당선 라인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지구청역 인근은 20평대 지금 수요층이 20평대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 편의성을 좀 우선시하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 이제 판교 강남 가는 직장인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하시고 30평대 이상은 학군 학원가 중심으로 해서 좀 가족 단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죽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는 투자되고 죽전 안 되고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수요층이 있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기랑 가까운 소형들 20평대들 얘네들은 어쨌든 신혼부부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판교나 강남 직장인 1인 가구들이 많이 찾는구나. 그리고 이쪽에 30평대 같은 경우는 학군 학원가 중심의 가족들이 많이 찾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죽전은 누가 찾지? 죽전은 20평대 30평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학군이나 쾌적한 거주 환경을 우선시하는 가족 단위 수요가 이제 많은 곳이 또 죽전이고 여기가 연식이 좀 더 좋은 연식인 단지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죽전만의 수요가 꾸준히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전세가가 항상 높았던 게 이제 죽전의 특징이다. 그래서 전세가가 높아서 투자할 때 투자금이 항상 상대적으로 덜 들어갔던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징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해도 되고 분당선 라인인데 죽전 안에 순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선호도 있는 거를 적은 돈으로 매수하시는 거 소액 투자로 접근하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이거 샀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는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권 물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투자 접근하되 매매 상승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라는 걸 생각하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지 단지들 생각하면 되게 특이한 단지들도 많잖아요. 아까 저희 막 언덕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단점이 있는 단지들 이 단지 생각하니까 주차가 별로고 이 단지 생각하니까 뭐가 별로고 막 마음에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를 투자해도 될까? 수지 투자를 할 때 제가 2016년, 17년 이때 서울 이제 수도권 투자할 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했던 고민들이 뭐냐면 신분당선 들어오면 좋은 거라고는 하던데 근데 요금도 비싸고 글쎄요. 일단 또 개통 초기다 보니까 그 효과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개통 초기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리고 오히려 얘는 글쎄요인데 어떤 고민을 하냐. 주차가 헬. 너무 외진 것 같아요. 이 단지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난개발 맞네. 거기 가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고 조금 동네가 지저분해요. 그다음에 언덕 위에 아파트가 있어요. 굴뚝연기 아까 저희 굴뚝연기 찝찝해요. 그 복도제야 별론데 막 이런 얘기. 그리고 아파트를 조립으로 만들었대요. 막 이런 얘기들 이 상승장 이전에 오히려 더 많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왜냐? 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 민감했던 때인 거죠. 올라가서 가격으로 반영된 거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상승장을 겪어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냐. 이제 2019년부터 2021년 이때 급등하는 시기에 전용 5도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 짠. 조립식 여기죠. 수지 3방 4차. 조립식 그다음에 멀색건 너무 멀어요. 여기는 역까지 걸어다니기. 그런 단지가 19년 3억이었다가 21년에 7억 2천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립식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얘는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가 됐죠. PC 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PC 공법 조립한 단지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 골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이제 재건축 수지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가 됐고 복도식 별로예요.
보원이 목토식이에요. 근데 얘 2019년 2억 9천이었던 애가 상승장 7억까지 갔어요. 예. 그리고 주차 헬의 대표적인 곳이 한성이에요. 한현의 그 두 번째 한에 해당하는 한성인데 얘는 수리구청역이랑 가까워서 원래도 가격이 다른 단지보다는 좀 더 비쌌거든요. 예. 3억 7천이었던 가격이 상승장 8억 2천까지 가요. 예. 그리고 굴뚝 찝찝해요. 여기 너무 외져요. 단절돼 있어요. 라고 말했던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아까 저희가 성화상대비 얘기 들었었는데 얘가 3억 했던 애가 6억 8천까지 가요. 그리고 언덕 위에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너무 경사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언덕 어때요? 이 언덕 있는 이 아파트 성분역까지 걸어갈 수 있다 그랬죠. 예. 얘도 3억 3천 하던 애가 이제 6억 7천까지 가격이 올랐고 상승장을 겪어보니까 안 올랐냐? 다 올랐어요. 다. 3억 중반 올랐냐? 4억 중반 올랐냐? 그 차이고 다 올랐고 대신에 이 안에서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약간 덜 오르고 했던 게 오히려 얘 작은 거 얘네들이 아니라 입지차가 더 컸다라는 거. 왜 한성이 4억 5천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올랐을까? 얘 여기랑 거리가 제일 가까웠고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점 있다고 해서 투자 못하는 거 아니고 단점 있는 거 그냥 내가 알고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한정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보험도 살 수 있어. 근데 투자는 똑같아. 그럼 뭐 사면 돼요? 더 좋은 거 사면 되는 거잖아. 입지 좋은 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가 단점이 있는 단지인 거 알아. 근데 걔네들이 그냥 그런 단점, 구도적인 단점이나 이런 것만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래서 입지도 나쁜가? 라는 거 생각하고 가치적인 부분을 잘 판단해서 가격이 진짜 싸다면 그때 매수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접근성 떨어지는 단지들 지금 수지가 되게 큰 지역인데 생각보다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아까 포원대로에서 이제 위쪽으로 만현마을이나 쌍용마을 같은 곳들을 이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다음 진산마을 쪽도 아무래도 수지 1지구, 2지구보다는 더 이제 안쪽에 있는 단지인 거고, 그럼 이런 애들도 이제 투자해도 되는지를 이제 물어본 거고, 여기 이제 산현동 만현마을이죠. 만현마을 여기 짠 여기 언덕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단지인데 얘도 3억 3천 하던 애 7억 4천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접근성 다른 단지보다 떨어져 맞지만 상승장에 안 오른 거 아니고 그냥 더 좋은 것보다 덜 오른 것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어때요? 비교해서 보시는 거죠. 아까 저희 여기 지능 같은 경우가 얘는 접근성도 그래도 훨씬 더 좋고 이제 사실 이때 3억 3천, 3억 8천 엄청 커 보이는 차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또 차이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상승할 때 보니까 이때는 5천 차이인데 상승장에는 1억 4천 차이를 벌려요. 네. 그래서 메인 생활 거 아니어도 이제 투자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투자는 우선순위. 네. 내가 이 물건 살 때 얘밖에 없냐? 아니구나. 비슷한 시기에 얘도 그러니까 그래도 심지어 투자금이 얘 샀을 때 투자금이 6,900이거든요. 근데 얘는 샀을 때 투자금이 지금 어때요? 3천이에요, 3천. 네. 그래서 그 시기 때 내가 골라낼 수 있는 물건이 또 뭐가 있는지 잘 보고 더 입지 좋은 거, 가치 좋은 거 우선순위 잡아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보는 눈을 기른다, 투자처를 늘려놓는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지냐? 즉 제대로 보고 알고 있는 투자처를 늘리면 비슷한 시기에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거를 사서 더 많이 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재건축, 리모델링 얘기를 하면서 거의 저희가 이제 컨텐츠 막바지에 왔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수지만 해당하진 않아요. 수지나 평촌이나 다 마찬가지. 재건축, 리모델링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라는 얘기 주시는데 왼쪽이 지금 어디요? 수지. 오른쪽이 지금 평촌. 네, 지금 여기 정비사업 예정인 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일단 표시가 돼 있고 실제 이게 이만큼 다 진행이 돼 엄청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아닌데 이렇게 말이 나온 단지들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막 가보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3도지구 앞두고 이렇게 빨리 동의하자. 중요한 게 동의를 하겠죠. 동의. 빨리 동의하자. 우리의 선택이 샘마을 평촌이죠. 샘마을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그런 이제 게시물들까지도 붙어 있는데 일단 좀 차이를 조금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강 때 재건축 단계는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는 거 봤을 때 일단 방식은 재건축은 싹 다 부시고 싹 다 새로 짓는다. 근데 리모델링은 싹 다 부시지 않고 뼈대는 남긴다. 뼈대를 남기고 살을 살살 파가지고 여기에 꼭 이제 뭐 차를 다시 붙이듯이 이렇게 건물을 더 붙이는 형식이 이제 리모델링이고 그리고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은 D2 정도면 와 이거 진짜 새로 앉으면 이 건물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가 D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닌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살만은 해. 이 정도 건물은 괜찮아 말하는 게 이제 LBC가 될 거고 근데 LBC는 돼야지 건물이 괜찮아지고 뼈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D 등급, 얘는 ABC 등급을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리모델링은 준공하고 15년 넘으면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어쨌든 30년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전용 면적에 그러니까 그런 일단은 세대수 전에 면적이 전용 면적의 30-40% 정도로 밖에 못 늘려요. 그래서 보통은 20평대 24평 정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27평, 28평 받아요. 네. 재건축이랑 다른 게 그거예요. 재건축은 보통 24평 만약에 재건축한다. 그럼 받을 때 30평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증축할 수 있는 면적 제한 때문에 보통은 그 정도 24평 했을 때 27, 8평 정도를 많이 이제 받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일단 용적률 안에서는 자유로운 편. 네. 그리고 세대수도 리모델링은 많이 못 늘려요.
그래서 얘는 기존 가구수에서 15% 이내로만 증가시킬 수 있는 거고 재건축은 이제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지 그거를 일반 물건으로 돌리고 그 돈을 보태서 쓰니까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는데 일반 분양이 상대적으로 어렵죠 리모델링이. 그리고 예. 기부 체납이 대신에 뭐냐 기부 체납 이 단지 지으면서 우리 단지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이제 공공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임대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죠. 공공성 때문에. 근데 리모델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 중에 하나인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됐을 때 그 이익을 이익을 다시 내는 거.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아니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없고 얘는 아직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1강 때는 재건축 진행 단계를 받고 2강 때 리모델링 진행은 어떻게 되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조합 설립을 바로 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안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뭐 건축 심의를 하고 여기 행위 허가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쯤 분담금을 확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여기서부터 2주 철거하고 안전 진단 2차는 이제 이게 리모델링이 수직으로 가냐 수평으로 가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수평으로 갈 때 2차까지는 안 가고 수직으로 가는 건 조금 더 하중이 가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 진단 2차까지도 가게 되기도 하고 착공하고 뭐 분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공하고 그다음에 입주하고 뭐 마지막 청산까지 하는 그 단계로 이렇게 세 개가 펼쳐지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지하게 되는 단계 2단계거든요. 어디 아파트 이제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했대. 또는 어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받았대. 엄청난 초기 단계. 네. 재건축에서 이 정도까지 갔으면 되게 뒤에 후반부에 있을 건데 리모델링은 여기까지가 어려운 단계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구나. 지금 이제 막 발 들이밀까 말까 하는 단계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리모델링은 특히나 자료가 너무 한정돼요. 왜냐면 엄청 이게 만사업이 진행돼가지고 그냥 선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오픈된 정보들이 되게 많지가 않거든요. 조합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재건축은 지금 수지의 3개 단지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성, 한국 뒤에 있는 그 한성 단지, 그 다음에 수지 삼성 2차, 수지 삼성 4차 제가 한성도 조립식이에요. 수지 삼성 4차도 제가 조립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얘네들이 지금 안전 진단까지 다 통과한 상태. 네. 그리고 이제 뭐 얘네 지금의 가격은 어떻냐? 이제 5억 중반부터 6억 후반 정도 매매가 형성되어 있고 전세도 2억 후반부터 한 4억 정도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투자금이 한 2억 중반, 후반, 3억 초반 정도 들어가는 게 지금 수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투자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 그냥 지금 이거 매수할 수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 물건이랑 똑같이 거래해요. 네, 아직까지 뭔가 이게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외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은 일반 물건이랑 똑같이 거래를 하게 되고 일단은 얘네들 지금 뭐 어디가 그러니까 시공사 확정됐다. 그 다음에 단계가 구체적으로 막 그려져 있진 않거든요. 근데 얘기 나오는 정도는 일단 한성은 삼성물산에서 그래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제안을 이제 했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수지가 리모델링은 특히 매유정 건설사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이런 데가 잘 없고 보통 잘하면 포스코 그 정도인데 한성은 그러니까 삼성 특히 삼성이 물산이 이제 컨택이 간 부분에서 수지 한성 단지는 되게 만족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리모델링, 그러니까 얘는 재건축, 얘는 리모델링으로 추진한 단계고 이 중에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애들이 이 위에 3개예요. 그러니까 초입마을, 수지 1지구 쪽, 여기 삼풍동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초입마을 쪽, 그다음에 보원, 동부 이 3개 단지가 그래도 여기 이제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단지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그래도 많이 단계가 왔던 데고 가격 보세요. 4억대부터 이제 5억 중반 정도까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그다음에 전세가도 2억 중반부터 3억 후반 정도까지 있고 투자금이 한 1억 7, 8천에서 2억 한 초반 정도 이제 들어가는 그 정도 상황.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랑 다른 게 재건축은 어느 단계부터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은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사고 파는 게 좀 더 자유로운 게 리모델링 단지 특징이고 네. 그리고 제가 왜 전세가를 파란색을 써드렸을까요? 네. 맞아요. 높다. 원래는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단지들의 전세가가 높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지 또는 뒤에 평촌도 이렇게 정리해드렸는데 평촌 리모델링 단지도 목련처럼 이제 얘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높은 편이죠. 네. 그게 원래의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투자는 전세가가 되게 낮고 그리고서는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그런 투자처인데 그러니까 수지나 평촌 같은 데는 워낙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이런 리모델링 재건축하는 단지들 대비해서 전세가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얘를 이제 따로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평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일 빠른 게 목련 2단지. 이 단지가 그래서 이제 이주 예정 그리고 단지는 효성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련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 좀 더 좋은 건설사가 됐으면 훨씬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건데 그래도 효성으로 일단은 지금 마지막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뭐 목련 3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초원마을 쪽, 향촌 쪽 이쪽도 리모델링 얘기들은 나오고 추진은 각 단계별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처럼 딱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했어요 라는 단지는 평소 신도시 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번에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설명회 단계까지 간 단지들이 여기 있는 단지들. 예, 평소 한가람은 통합해서 뭐 삼성, 이제 한양, 두산 이런 거 통합해서 진행한다고 하고 초원부영, 그다음에 한양 새별한양 오륙단지, 그다음 목련, 그다음에 뭐 이제 꽃마을, 그다음에 여기 목련, 두산 67, 뭐 공장마을, 성일이나 럭키 같은 곳들이 이제 선도지구 추진할 때 통합해서 이제 신청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좀 정리를 우리가 평촌이랑 수리를 보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드린 거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단지들 어떻게 투자에 적응해야 되냐? 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뭐가 중요하지? 네, 하나는 사업성, 그다음에 하나는 시장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성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제 이 물량이 이제 얼마나 되냐가 사업성에 되게 연결이 많이 되고, 두 번째는 시장 분위기도 중요한 게 왜 수지에 리모델링이 처음 나왔을 때 입김만 불었는데 그렇게 단지들이 올라갔을까? 시장 분위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사업 비용을 부담해도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시장 분위기가 사업 분담금도 막 3억 내래. 근데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또 시장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 내가 이 돈을 3억을 더 내서 얼마를 벌겠다고 이 돈을 내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어쨌든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시기는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단지들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려면 일단 내 마음가짐은 단기 차익을 실현시키겠다가 아니라 사업이 만약에 바로 안 돼서 오래 들고 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인지를 생각을 하라고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전세가를 본 것처럼 평촌이나 수지는 연식이 오래돼도 되게 누적된 인프라가 가지는 그 가치기 때문에 전세가가 엄청 견고한 편이다. 그래서 아까 전세가율도 그러니까 그렇게 재정비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막 60%대, 50% 후반대까지도 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거 충분히 싸게 사서 전세가 회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운용 가능한지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재건축 리모델링 말이 나온 단지라고 해서 투자 못하냐? 아니다. 그 사업이 언제 잘 정상적인 궤도로 진행돼서 새 아파트를 변할지 그 시기를 되게 짧게 가늠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단지가 그래도 그 자체로 입지가 좋은지, 그 자체로 전세 수요가 꾸준한지,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싸게 사가지고 만약에 전세가 회수가 어쨌든 좀 더뎌. 그래도 나한테 무리되는 투자가 아닌지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저희가 어때요? 긴 시간을 열심히 달려왔죠. 네, 이제 어때요? 그냥 많은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아마 지금 되게 더워졌죠, 날씨가 갑자기. 비도 오고, 그리고 막상 이 수업 들으면서 수업 듣기 전에 마음도 있을 거예요. 빨리 어떻게 보면 임장하고 열심히 지역 다니고 이번에 무조건 투자하자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공부 시작했을 건데, 근데 이제 임장하면서 둘러보고 가격도 보고 하니까 막상 손에 잡히는 가격도 아닌 지역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힘이 빠져.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투자하려고 공부 시작했는데 막상 기죽는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또 맞나? 또 다시 그 고민. 내 투자금에 더 핏한 지역을 가야 되나? 그 고민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번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한 달에 우리 목표가 뭐지? 신특이 우리 왜 듣는 거지? 그냥 수도권이라는 곳을 내 앞마당을 잘 만들어서, 특히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내가 무조건 투자하고, 바로 이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절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좋은 거 잘 찾아서 투자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목적만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 분 아니면 내가 내 풀에 지치지 마시고 그냥 내 목표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표.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잘 찾아내서 무조건 신도시 안에 투자해야지 라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제가 투자해보니까 힘들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바심 날 때 어떡하지? 나 빨리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또는 힘들 때 이거 여름에 진짜 임장하는 거 쉽지 않다. 체력의 한계도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 몸이 힘든 건 좀 나아요. 근데 비교할 때 나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사실 이거 찾는 것도 어렵고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 옆에 있는 분은 되게 척척 잘 찾아내지? 왜 이렇게 비교를 잘하지? 이제 그럴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옆에 분이 아니라 그냥 가장 실망스러운 게 사실 나 자신이야, 나 자신. 나 왜 이거밖에 못하냐? 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힘들어지실 건데,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시간대, 이 시기에 힘든 거 다 알잖아요. 더운 거 알고 비 오면 장 맞아서 돌아다니고 힘든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수업 선택했을 때 진짜 좋은 지역 늦지 않게 빨리 가고 빨리 공부해놔야지 그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무조건 나는 수도권에 신도시에 등기 친다는 마음으로 다니세요. 네. 이게 어떤 사실이냐면, 제가 평촌에 집을 샀을 때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냥 뭔가 투자를 진짜 수십 건을 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촌 집이 되게 저한테 그런 집 중에 하나였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그때 장금 치는 날 저희 딸 되게 어렸을 때요.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딸이랑 같이 평촌 앞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저도 안 사본 양산을, 사실 우리 엄마도 안 사준 백화점에서 양산을 사가지고 사장님이 드렸어요. 네.
사장님도 이제 더워지는데 집 보일 때 쓰고 다니시라고 선물을 해드리면서 그 정도로 저한테 되게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이제 평촌이라는 곳에 등기를 쳤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하고 결국에 결실을 맺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격으로 올라서 결실을 맺는 시기도 와요. 그러니까 이때 당연히 좋죠. 근데 이 이전에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그래도 시기마다 해야 되는 투자를 실제 투자를 해서 등기를 치고 초반 결실을 가져가면 나중에 이 결실이 나중에 결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이제 수업 들었을 때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해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약해지지 말라는 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기는 사람은 그냥 결국에 투자하는 사람. 네. 나 투자하려고 했어. 그러면 결국에, 그리고 내가 평촌수지에 투자하려고 했어. 그럼 평촌수지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이제 시간 잘 보내시고, 건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너무 더울 때 돌아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시원할 때 시간 조절해가지고 김장하시고, 뜨거울 때는 정리하고, 이제 물건 정리하고, 어떤 거 좋은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신도시 안에 등기를 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시간이 의미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가족분들한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가 또 긴 시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수기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내용 필사는 못 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미 양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필사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 캡처는 이제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각자 교재가 이제 월부 교재가 저작권도 등록이 돼요. 그래서 캡처는 안 되고 느낀 점이랑 적용할 점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주차 조모임 이제 꼭 참석하셔가지고 진짜 이 계절에 조원들이 안 돌아다니면 못 가요. 나 혼자 가면 못 가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1주차 임장 보고서 작성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세를 작성하면서 신나는,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어떤 물건이 숨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마음으로 시세를 작성해가지고 과제를 잘 해나가고 이번 신수투자 기초반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이것으로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